예, 반갑습니다. 오늘 탐사보도 전문 시민기자단 양성교육 제3회차 시간인데요. 오늘은 다음 팟 레코더로 간단하게 영상 제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론, 그 두 가지 대해서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영상에 보면은 다음 팟 인코더로 간단히 영상 편집 방법이 약 9분간 영상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감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판 인코더를 이용해서 영상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 판 인코더는 네이버 먼저 설치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능들은 인코딩이 있는데, 이 인코딩은 추후에 알아보고요. 먼저 동영상 편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옆에 보이시면 제가 준비해 놓은 두 가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 중에서 하나를 먼저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편집하려면 이 영상을 먼저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여기 보이시죠? 파일 불러오기 혹은 마우스로 파일을 끌어 넣으세요. 해서 여기에 끌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mp4라는 파일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플레이라고 눌러보세요. 그러면 재생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왜 그러냐? 지금 여기서는 파일이 등록이 되었지만 이 파일을 편집을 하려면 이 왼쪽 창 그리고 밑에 창으로 파일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먼저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창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고 밑에 창에서도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일을 클릭하고 아래 창이나 또는 왼쪽 창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왼쪽 창으로 이동해 볼게요. 마우스 파일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앤 드롭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메뉴를 알아보면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일시정지, 재생, 오른쪽 거는 무료건 정지. 그런 다음 재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정지를 누르고 오른쪽에 있는 이전과 다음은 영상을 1초 간격으로 진행시켜주는 겁니다. 지금 옆에 1초 간격으로 변하는 게 보이죠?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바는 예전 아날로그 편집기를 이용해서 영상을 편집할 때 사용하던 조그 셔틀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 셔틀도 마찬가지로 클릭한 다음 좌우로 드래그해서 영상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면 시작, 끝, 이 삽입이라는 세 가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의 용도는 먼저 시작하고 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노란색 삼각형에 초록색 바가 생겼습니다. 이 노란색 삼각형이 의미하는 뜻은 영상의 시작, 끝을 알리는 거고, 이 파란색 바는 이 영상의 시작과 끝의 그 범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왼쪽 삼각형을 드래그하고 오른쪽 삼각형을 드래그해보세요. 그러면 이 파란색 범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작과 끝의 범위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은 우리가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다른 부분도 이렇게 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영상으로 편집하고 싶다 할 때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삽입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이 영상 삽입한 걸 보시면 비디오, 오디오,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는 나중에 여기 보이시면 텍스트 탭이 있죠? 이 텍스트 탭에서 추후 다뤄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창하고 오른쪽에 있는 창이 뭐가 다르냐? 이 왼쪽에 있는 창을 이용해서는 여러 가지 영상을 잘라서 붙여서 밑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다른 영상을 또 가져오겠습니다. 자, 다른 영상을 가져왔죠? 그럼 이 영상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왼쪽 창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런 다음 시작과 끝을 정해줘서 제가 원하는 부위를 삽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영상이 삽입이 됐죠. 자,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이 왼쪽 창에서는 이 여러 가지 파일을 불러들여서 원하는 위치만큼을 지정한 다음 이제 한 영상으로 만들 수 있게끔 삽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든 영상을 한번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이 창의 특성을 알아볼 건데요. 이 창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파일을 클릭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갖다 놓습니다. 밑에서는 이제 영상을 이동하는 것은 여기 보이는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을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시면 영상들이 지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간격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고요. 밑에 바에서는 아까 우리가 지정했던 시작, 끝, 삽입처럼 삽입 역할을 하는 그러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이만큼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오른쪽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이 분할을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이 영상이 이만큼 잘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 영상을 쓰고 뒤에 영상을 필요 없다 하면 뒤에 영상을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삭제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만 닦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는 이 영상 구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늘려준다는 것은 이 영상 자체를 늘려주는 게 아니고 여기 보이는 시간 간격 있죠? 시간 간격을 더 세밀하게 늘려서 더 세세한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는 그 반대고요.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이제 영상을 간단하게 분할하고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텍스트를 넣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옆에 있는 탭의 텍스트로 가서 글자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글자를 치고 원하는 글꼴을 선택하고요. 크기를 지정해주고, 그리고 이 위치는 글자가 어디에 들어갈 건지 이 왼쪽 위로 하면 이 영상에서 왼쪽 위에 글자가 가겠죠. 저는 중간으로 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다 했으면 적용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쭉 보면 이렇게 나는 삼성이라고 텍스트가 입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텍스트를 위치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하려면 그 플레이되는 시간을 조정하려면 이 텍스트를 선택하고 제일 끝에 가보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좌우로 나옵니다.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원하는 시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이가 나오고 삼성이 이 텍스트가 없는 곳에서는 텍스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오프닝도 원하는 글자를 넣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삼성 가전쇼라고 작성했습니다. 해서 적용을 하면 이 맨 앞에 오프닝으로 삼성 가전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영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뭐 배경을 뭐 이런 거로 다 바꿀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 다음 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딩은 이 영상의 끝에 들어가는 거죠. 뭐 크레딧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고. 이 로고는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찬이 나눔 학교의 마크를 이 영상에 넣고 싶을 때 위치를 선택해주고 화면 상단, 뭐 하단 이렇게 선택해주고 이미지
편집을 불러오면 여기 위에 영상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편집을 할 수 있는 영상에 우리가 촬영했던 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기법을 알아봤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지만은 요 강의 하나만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편집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뭐 써본 그 영상 편집 프로그램 중에 프리미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해요. 그거는 뭐 한 달 과정을 밟고 그래야만 이제 전반적인 지식이 이제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많이 영상을 찍어보고 또 자기가 시행착오 겪어야만 터득할 수 있는 게 원래 영상 그 제작 기술입니다. 일단은 뭐 전문적으로 전에 네. 이거 지금 팝 인코더 가지고 네. 팝 레코더가 아니 팝 인코더, 예. 인코더잖아요. 레코더라고 하나 좋겠네. 인코더, 팝 인코더 이렇게. 인코더인데 네. 그거 가지고 우리 지금 기사 지금 계속 쓰잖아. 그죠? 네. 거기 보면은 KTN 뭐 네. 한국유통신문 해가지고 네. 거기 로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지금 계속 했기 때문에 쉽게 하잖아, 그죠? 네. 그거 한번 딱 한번 잠깐만. 그 시연이 지금 요 스마트폰 요 노트북은 제가 안 하고 원래 있는 컴퓨터를 했는데, 지금 요걸 안 보라고. 잠깐만요. 이게 로고 붙이고 하는 거랑 간단히 하면 동영상이 불러. 이게 한번 보시면 이걸 띄우고 그 뭐 다른 거보다 이건 안 쓴지 모르겠고 이제 작동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겠지. 원래 이제 노트북보다는 원래 이제 데스크탑 이런 걸 해야 제대로 편집이 돼요. 그래, 나오네. 그러면은 블로그에서? 영상이 있어야 되니까 잠깐만요. 영상을 한 개 찾아야 되고. 컴퓨터 이제 영상이 좀 사용이 좋아야만 편집할 때 에러가 안 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뭐, 일단 영상을 찍어놓은 거 찾아야 되거든요. 거기 요거 하나 볼까요? 그거는 요거 익숙한 분이 계시네. 요거 딱. 자, 이제 영상이 이렇게 띄었지 않습니까? 블로그 했고 드래그인. 여기서 아까 하는 거 있잖아, 그지? 예. 여기서 하도 되면 밑에서 하면 되는데, 그지? 여기서 할 필요 없어. 일단 이거를 제가 그러면은 밑에서 할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일단 띄우는 과정은 이제 파일 폴더 열면 되고, 눌러서 클릭해서 쭉 당기면 밑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영상에다가 로고를 입히고 싶다 하셨는데, 그러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로고 있죠? 자, 그러면 요 로고를 불러오기. 이것도 이제 바탕화면에 제가 깔아놨으면은 되고, 로고가 그거 하면 돼. 아, 지금 저 로고 따로 다운받은 게 없는데, 그거 아니 어떤 거예요? 밑에 거고, 밑에 거고. 이거요? 김궁. 아, 이거는 이제 로고가 아니고 그냥 그 파일 원본 이거는 또 동화. 그 명함이래요. 제가 이제 명함에도 관계없잖아. 그러니까 로고는 이제 크기가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찾아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 이제 한국유통신문 들어가면은 자, 요거 로고지 않습니까? 우측 클릭하면은 이제 다운받으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일단 밖에는 놔두고, 일단 이거 올릴 때는 이제 PNG가 아니고 이제 일반 파일이 해야 되는데, 붙이고. 이제 로고 떴지 않습니까? 그럼 클릭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사이즈가 큰 거기 때문에 한번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 걸 보면은 적용 눌러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게 지금 요 사이즈가 아마 300, 그러니까 가로 세로 파일 사이즈가 있어요. 이거를 픽셀 화면으로, 픽셀 사이즈로 한 150 정도 하면은 크기가 요좀 기퉁이 차지할 정도로 작아지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조절해 보면 되는 부분이고, 또 그거를 사이즈를 조절한 로고를 가지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로고, 불러오기, 그리고 만약 바탕화면에 여기 로고 있으면 클릭만 하면은, 클릭하면 여기 파일이 뜨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용을 눌러야 돼요. 위치를 아까 예. 위치를 그리고 또 위치를 제가 이제 오른쪽 상단 아래에 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되고, 왼쪽 위로 올리면 이제 이렇게 위로, 중간에는 이쪽, 왼쪽 위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보면은 이렇게 뜹니다. 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밑에 걸로 조정하면 되는 겁니다. 로고 그렇죠. 자기가 또 자기만의 로고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자기 개인 1인 미디어 TV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행복 그 컨설팅 연구소 그 욕 만들었어요. 예, 그 본부장님 글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현장 가서 인터뷰나 뭐 어떤 땅을 찍고 나서 오른쪽 옆에다 붙이든지 그럼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하고 꾸준히 그렇게 가면 되거든요. 또 로그 위치가 또 수시로 바뀌어보면은 또 정신이 살았기 때문에 한쪽에 이 영상이 꾸준히 앞으로 이제 유튜브 상에 올라간다고 치면은 일관성 있게 한쪽에다가 이제 정해놓은 방법도 고려 불가하거든요. 그래야만 독자들이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만든 거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고, 남들 또 공신력이라는 게 생긴다 보거든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연습을 좀 해보시면 금방 익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럼 이제 영상 기법은 이제 다음 팟 레코더라는, 다음 팟 인코더라는 요 이제 그 다음에서 만든 뭐 프로그램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취향대로 한번 인터넷을 서핑해갖고 좀 맞는 걸 쓰면은 남들 또 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저거에서 하는 거 밑에서 하는 거 다른 게 뭐 있지? 이거요? 아까 시작 끝 저기까지 하는 거 하고 네. 밑에서 그냥 밑에서 하는 게 낫겠다. 저도 이제 간단하게 쉬운 방법을 익혀갖고, 밑에서 하는 아까 설명한 거는 기본적으로 있는 사용 방법을 다 쓰게 해줬는데, 그 필요 없다. 굳이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서, 끌어가서 뭐 이제, 분할하고 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자기 알아서 위치 설정해서, 분할하고. 그래갖고 우측 클릭해서 삭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요령이 또 생깁니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보통 탐사보도 기자단이 현장에 갔을 때, 뭐, 어떤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인터뷰란 게 이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좋은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법이란 게, 여러 가지 경험에 의해서 또 이제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제일 일반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인터넷 기법에 관한 내용을 찾아놓은 게 있었는데 네이버 지식백과에 그 설명이 아주 잘 된 게 하나 있었거든요. 이거 띄워야 돼요. 인터넷이나 인터뷰 해야지. 죄송합니다. 인터뷰 기법. 네. 자, 인터뷰 기법 1. 여기 보시면은, 정석은 아니지만은, 요대로 이제 참고하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어떻게 인터뷰가 왜 해야 되는 거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이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이제 보통 우리가 TV 방송의 리포터들이, 역량에 따라서 인터뷰 내용 질이 또 이제 좋아지고 달라지는 평가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르는 정보를 이제 알기 위해서 갔는데, 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아니면은 인터뷰하는 대상자를 이제 지정을 해서 미리 사전에 인터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공문서로 내용 질을 만들어서 보내고 하면은 또 쉽게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준비된 짜여진 각본대로 질문서를 보내면은 더 깊은 내용을 안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석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장 즉석 인터뷰는 좀 자기 나름대로 심리적인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걸 뭔가를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인터뷰하는 연습을 해봐야만 터득할 수 있는 방법이 보거든요. 조금 줄여보지. 예. 어떤 거요? 감이 끄게 하고요. 네. 이거는 인터넷 기법 1 치면은 지식백과에 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참고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그 탐사 다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인터뷰한 내용 자체가 또 정보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신중을 위해서 또 이제 인터뷰를 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인터뷰 와중에 엄청난 또 비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잘 시켜서 기사화시키면은 그만 파급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1인 미디어 이제로서 1인 미디어 잠깐 그렇지만은 시중에 가면 이제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2,000~3,000원 주고 살 수 있는 이제 장치거든요. 자, 이런 미디어라는 것이 굳이 거창한 방송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런 거치대와 이 스마트폰이라는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제일 선도되는 이 기기를 갖다가 모바일. 활용하면 충분히 제작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카메라 촬영 모드 해놓고 반대로. 이걸 찍어야 되니까. 예. 아니 반대로 해야지.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조정해 볼게요. 자, 일단은 각도 조절. 세팅은 이제 해놓으시고 약간 주신다고. 뭐 더 좋은 거치대가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알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맞네.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놓으면 안정적으로 이제 하면 될수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터뷰 뷰오고 상대방은 인터뷰 뷰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정보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이제 그 취지원을 만났을 때 이제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제 화면을 설정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것도 화면 영상 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촬영 영상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바로 시행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김현대 기자님을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보고 뭔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제 정보를 빼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즉흥적으로 이제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 관련해서 전문가라 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이분이 과연 양질의 정보를 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어떤 전적인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시한다면 그 김현대 기자님은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엘리트로서 촉망받는 분이셨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오셔서 또 다방면에 또 수출 산업 여러 가지 분야를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산업을 투자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번에 물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분위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드려봤습니다. 주문 양이 좀 많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인터뷰라는 게 그 미리 약속을 했으면은 고개대로 이제 각본대로 하는데 뭐 즉석에서 물었을 때는 뭔가 어색한 면도 있고 그래서 보면 좀 인터뷰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이제 바로 시행하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김현대 기자님을 이제 인터뷰 대상자를 보고 뭔가 알고 싶어서 하는 이제 정보를 빼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뭐 지금 즉흥적으로 이제 뭔가를 알고 싶어 하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 산업 관련해서 전문가라 치고 앞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전문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럼 이분이 과연 양질의 정보를 줄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이번에 어떤 전적인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합법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뭐 시한다면은 그 김현대 기자님은 전에 그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아주 엘리트로서 촉망받는 분이셨고, 그 다음에 사회에 나오셔서 또 다방면에 또 수출 산업 여러 가지 분야를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 미래 산업 동향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어느 분야에 산업을 투자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뭐 세 가지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단번에 물었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분위기 만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을 걸어봤습니다. 뭔가 요령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야, 이런 것들 참 입투적인. 예.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TV에 시사투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그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시장님인 그 장세용 시장을 인터뷰했는 그 영상을 봤는데 그 진행자가 어차피 대담 프로이기 때문에 인터뷰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약간 뭔가 핑계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게 있어서 하나 예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뭐 좋은 예인지 안 좋은 예인지는 독자들이 보고 판단할 건데 몇 분대에 나오는가 하면은 정부의 장으로서 이제 행정가로서 하시는 겁니다. 무슨 운동가, 사회운동가라든가 또 학자로서 하시는 게 아니고 행정가로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요 6분 17도부터 나오는데, 자, 뭐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요 진행자께서 이제 장성윤 시장님 상대로 행정가로서의 자질을 이렇게 질문을 유도를 해냈는데, 근데 전제가 뭔가 하면은 이분은 이제 정통 행정가가 아니고 어떻게 학자로만 했던 분이 과연 행정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전제를 던졌기 때문에 그러면 듣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말 그랬네. 뭐 교육자가 어떻게 행정할 수 있을까? 의문을 자꾸 품게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인터뷰 기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 보고 이 행정가라는 거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행정가지 실제로 지자체가 도입된 이후로 누구나 다 지자체장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뭐 누구나 어떤 직업 직군을 불문하고 농구도 된 사례가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 저는 그런 질문 기법에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린 겁니다.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답니다. 물론 이제 오랫동안 보수하셨으니까 지식은 많으실 텐데 행정은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또 하신 말씀 중에 잠재적으로 뭔가 지식인들 사이에 경쟁의식 또 약간 누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많이 공부는 했지만 이쪽 칭찬을 한 척하면서 했지만 이 단서를 달았거든요. 행정과 학생들 가르치고 연구하는 게 과연 같은가? 사실은 의욕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의혹을 가진다는 건 이분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물론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은 굳이 뭐 의혹일 부분까지 거론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럼 또 새로운 저 같으면 만약에 새로운 이제 학자 출신 지자체장으로서 뭔가 기존과는 다른 또 새로운 아이템으로 많이 발굴해서 더 훌륭하게 이끌어가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칭찬성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면은 아마 이런 대담 자리에서 더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내용이 양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이 진행자께서 편견을 달았기 때문에 또 거기 한정된 또 대답이 나왔거든요.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자기 본인 입으로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런 말도 이제 들었기 때문에 하신 거겠지만은 그 지리자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수준으로 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하는지 봤죠. 예. 행정고시 출신 이 고등시장을 끊었습니다. 이렇게 학생을 하고 뭔가 좀 부드러워 좋게 말하면 나쁜 말을 오해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꿈을 그런 나가겠는가? 그렇습니다. 네. 이론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한 거지? 그 이제 지리 자체가 이게 명확하지 뭐하고 약간 그 행정가하고 다르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이 인터뷰 대답한 분도 그 범주 안에서 이 말이 나왔잖아요. 이 4년간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비교하려고 하시거든요. 그럼 그때는 과거이기 때문에 그때 장담자도 있다고 그러는데 논의하려면 상당히 짧은 시간에 안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사실. 아니 사회자가 전 질문을 잘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 그대로 교수였기 때문에 네. 이제 행정으로 직접 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데 대한 질문인데 네. 이건 뭐 사회자는 할 질문을 했다고. 근데 봐요. 교수였기 네. 때문에 저는 단서를 달았잖아요. 교수였기 때문에. 그러면 농부는 농부였기 때문에 다 또 그런 식으로 다 지리가 나오는데 이 지자체장이라는 게 물론 전문 지식인 행정 지식도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그쪽 분야 아니더라도 지자체장이 단 1부터 뭔가 배워가면서 자꾸 잘못된 거는 이제 발굴해 끊는 단계잖아요. 그 애초부터 전제가 이게 잘못됐다고 보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장 시장은 말 그대로 대학 교수라는 타이틀밖에는 모르는데 네. 이번에 이제 실전 그 시장이 됐으니 네. 앞으로 이제 시행정을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장 교수가 그 대답해야 되는 거는 자 교수는 맞다. 네, 제 생각은 그래요. 교수는 맞다. 그러나 행정적으로도 그 역량이 있다라는 식의 대답을 해야지 여기서는 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에 이제 좀 시원찮았다. 하여튼 뭐 그게 합니다. 네. 대답 뭐라고 할 거예요? 그 대답은 이제 뭐 명쾌하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그런 선입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것을 배운 것이 그동안의 가슴이 나고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답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제까지 제가 보면 지금까지 행정하신 분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구미 씨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냐. 예. 난 그런 행정가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실제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그 같이 도와준 똑똑한 참모진이 많고, 예.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것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서 앞에서 이제- 행정가들이 했던 그런 무적행위를 없애고 뭐 그런 식의 그러니까 요 장시장님이 대답한 게 중에 요게 있거든요. 자기는 이제 되고 나니까 이론과 현실이 괴리가 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괴리. 그러면은 기존의 행정대로 못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게 되는 이제 상황이 최초 인터뷰 질문자에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이런 거에 현실은 당연히 다른 건데 예상대로 그러면 했다는 이 장시장님에게 기대를 걸었던 분들이 약간은 실망감을 갖게 되는 그런 대담 투표가 되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실망할 수 있겠다. 만약에 하늘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설득이 된 것이죠. 내가도서에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게 있어. 이런 것을 가지고 국민을 좀 더 풍성하게 저는 적어도 이렇게 봤습니다. 저와 함께 공직 생활하는 여러분들 이 기회에 저와 함께 했던 시기가 앞으로 여러분들 성장하는 게 결정적으로 좋은 기회였다는 걸 생각을 가지고 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를 저는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많이 아쉽네요. 일단 그래서 저 뭐 시사 톡톡이랑 프로도 저는 이제 사실 어제 처음 봤는데 뭐 약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구미시 사는 지하시장 상대로 질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거든요. 뭔가 좀 썩 명쾌하게 그리고 그 지자체에 비전을 보여주는 듯한 그런 합법으로 뭔가 인터뷰를 진행했었다면 좀 더 반응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양반 장악감 소속인 것 같고 사회자가 좀 곤란한 질문들을 많이 했나. 뭐 근데 좀 더 슬기롭게 대답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정 시장이 일단 목소리가 예. 톤이 이렇게 막 명쾌하지 못해. 좀 끌끌끌끌해. 목소리가. 그건 근데 뭐 목소리 갖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아니 글쎄 그게 그래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그 반응들이 피드백이 좋을 겁니다. 네, 내용이 중요한. 아니 내용도 근데 목소리가 깐깐하면서 뭔가 활기찬 목소리하고 그 걸걸하면서 이게 뭔가 톤이 좀 탁한 목소리일 때 그 느낌이 다르거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다르긴 한데 이제 그 똑같은 얘기는 성향이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이렇게 하다가 사무라이 같은 성향은 이렇게 조용하고 있다가 그냥 탁 무슨 일시키면 바로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겁내거든요. 장 시장이 그런 스타일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허허허 하다가 그거 실수입니다. 작아버려 집에 가고 뭐 일단 지금 그러면 겁나거든요. 그리고 말을 이렇게 계속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겁이 안 나요. 자, 그 뭐 방금 전에 이제 보신 시사 톡톡 같은 인터뷰 프로그램은 옛날 방식이고 뭐 요즘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 김어준 그 총수 있지 않습니까? 딴지 일보 뭐 그런 분들의 어떤 이제 기법도 사실 뭐 문제는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막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이제 독자들을 좀 뭔가 관심을 유도시키면서 핵심을 툭툭 치는 기법 그리고 뭐 유쾌하면서도 위트 있는 기법으로 뭔가를 이끌어내는 인터뷰 기법 난 그것도 참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공중파가 아닌데 굳이 뭐 FM대로 만들 필요가 있겠나?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추구해야 될 게 뭐 기존에 이제 방송사에서 만들어놓은 각본에 의한 뭐 어떤 인터뷰 기법보다는 남대로 이제 인터뷰의 본질을 우리가 연구하고 자기마다 특성을 살려서 그 자기 전 분야가 있으면 또 거기에 맞는 인터뷰를 개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꾸 자기가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자기만의 독특한 합법과 또 인터뷰 기법이 나온다고 저는 이제 경험상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여러 이제 인터뷰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런 아쉬움들 모았을 때 뭔가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우준 한번 볼까요? 거의 1인 미디어 사실 선구자라고 해도 안 되겠나? The wealthiest people in protector. Don't do anything as pedestrians die.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국민연극이 소매를 물어주고 제일 무지껏 선정물산에 자, 처음에 이 김호준 이것도 출발할 때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물론 기존에 인지도 있는 뭐 다른 여러분들이 출연했기 때문에 뭐 또 사실 이슈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크게 또 이제 급성장했는데 그 누구나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방송을 운영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도 이런 스타일의 누군가 이제
미대를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 여부를 판단할 때 지금 여기 있고 갑자기 이거는 이제 단순한 방송 프로 나왔고 라디오 방송. 우리가 못 가시라는 식으로 뭐 치면 될까요? 그때 처음 겁니다. 저는 여론이 생길까봐 그런 것 같긴 한데 딴지일보 채널, 어쨌든 그러면 딴지일보 방송. 실제로 뭐 대담 토크하는 내 갑자기 안 돼요. 김호준이가 교수가 다스베이다. 뭐 타이틀은 총수입니다. 예. 자기가 이제 요 뭐 대표격인데 뭐 독특하게 총수하는 1순위 이유는 뭐 또 남들 독특한 취향을 반영한다고. 처음에 딴지일보 방송이 혹시 뭐 이거 김호준 총수가 예전에 뭐 어떤 일을 했던 분인지 아시는가요? 그건 방송입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딴지일보의 편집장 좀 총수 예. 그리고 저기 인터넷 방송이죠. 우리 주진우하고 또 4명 돼가지고 MB를 많이 씹었죠. 그 시대에 이제 편성해서 그 제일 중요한 이슈를 하도를 잘 정해서 하다 보면 또 이 SNS라는 게 뭔가 이슈가 뜨면 순식간에 접속률이 증가되잖아요. 그런 찬스를 잘 활용한 것 같고. 인터넷 방송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중파까지. 또 이제 출연진들 보면 이제 이 사회적으로 좀 이슈도 있고 또 입심도 있고 남대로 시민들에게 계몽의식 강한 사람들 잘 초대해서 또 잘 진행한 이번에 능력도 이걸 발전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하거든요. 한재 신체여러분이 대정교의 그 우리 독립운동하는 분들이 전부 대정교를 신봉했는데 그 저는 이제 대정교의 선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거는 그 윤세봉이라는 분이 이거는 이제 그냥 대담 프로가 아니고 이분 초청해서 강연 비슷하게 드는 거고. 하여튼 요 이제 딴지일보의 사례를 잘 연구하시면은 앞으로 이제 인터뷰할 수 있는 방법론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뭔가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참고가 그 된다고. 우리 저 한국 유토신문도 뭔가 유토신문에서 뭔가 파생을 시켜가지고 네. 저렇게 딴지일보면 이렇게 좀 뜰 수 있도록 하죠. 대표 우리 김 대표. 저보다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이제 재능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 네. 대표가 떠야 되지. 누가 떠야 네. 돼? 어? 대표. 같이 이제 하도록 같이 해야죠. 뭐든지. 네. 대표가 뜨려 그동안 뭐 네. 투자 시간도 많고 한데 이제 좀 떠가지고 이런 유튜브에 올라가가지고 막좀 이렇게 활성화가 딱 돼야 되는데. 뭐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요새 1인 미디어 하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웬만한 아이템 가지고는 좀 약간은 뜨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잘 관찰하다가 그걸 하나 집중적으로 뭐 탐사 들어갔을 때 관심을 유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방송이 큰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주식 분야에서 또 1인 방송 한 사람은 주식을 뜨고 대도서는 정말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만 정보가 딱 나와도 빅히트를 치는 게 주식 분야고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자기만의 어떤 재능을 식품 발행해서 1인 미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 미디어 이걸 이용해서 이제 광고 협약을 하면은 구글사하고 한 클릭당 이제 보통 이런 식 이제 받는 추세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접속이 꾸준히 가려면 꾸준히 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쪽으로는 특화를 시켜서 꾸준히 뭐든지 꾸준히 하는 것이 수익하고 인지도 면에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발생시키다 봅니다. 나중에 하여튼 미디어 쪽은 유튜브에 좋은 방송 강연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은 얼마든지 전북을 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본 건데 그 방송 장비라는 게 사실 뭐 간단하면 간단하고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뭐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화면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보정할 수 있는 또 자유롭게 또 위치를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거 보는 사람이 좋잖아요. 예, 뭐 이런 게 바로 이제 뭐 보면 여기 빛 나오는 거 뭐라 그러죠? 그 화면 이제 모두 어두운 때 있을 때는 찍으면은 사람이 어둡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 조명도 해주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이. 영상과 오디오를 제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일단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들고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삼각대가 필요합니다. 근데 삼각대도 이렇게 큰 아이만 이렇게 놓고서 쓸 필요가 없이 요즘에 해외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정말 많이 쓰는 제품이 조비에서 나온 고릴라 팟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저도 지금 카메라를 거기에다 올려놓고 찍고 있는데 웬만한 자리에서는 뭐 자유자재로 이렇게 놓고서 삼각대처럼 쓸 수가 있기 괜찮네. 때문에 크네. 올려가지고 떠도 충분히 좋은